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편하게 잠을 이루고 있는지 또는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한 심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현직인 상태에서 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돼서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밤을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 국민한테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지 지지 안 하든지 그걸 떠나서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는 그 국민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안타깝게 여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자초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누구를 탓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에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쟁점들, 이 수사 쟁점들이 다시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헌재에다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이 오늘 일부 공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추하다, 궁색하다. 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저렇게 또 자기의 잘못, 자기의 책임은 이렇게 남한테 전가한 채 자기는 완전 무결한 것처럼,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그 어떤 위헌 위법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행한 그 행위 자체는 너무나도 떳떳하고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궁색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한 쟁점,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 12월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이와 관련한 쟁점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걸 기사로 썼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엔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그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포고령, 이 포고령에 대해서 일종의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 또는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내놨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로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사 보셨으면 그런 느낌을 똑같이 받으셨을 겁니다. 일단 그 기사 내용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청구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여러분들, 포고령 1호라는 게 뭡니까? 포고령 1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에서 국회가 만약에 빠졌다고 한다면 이 포고령 1호는 헌법상,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원래 비상계엄을 내렸을 때 이 국민의 기본권도 제약될 수밖에 없고, 왜냐?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이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계엄을 선포했고, 그 계엄은 정말 이 행정, 사법 기능이 현저하게 마비될 우려가 있을 때,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이 군을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도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에서도 그걸 갖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소지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이 포고령 1호에 국회가 등장한 게 문제입니다. 국회. 여러분들 왜 문제입니까? 국회는 여러분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입니다. 즉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은 그 다른 헌법기관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불가능하게 했다고 한다면,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려고 했거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면 그거는 형법상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만약에 폭동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또는 협박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란이 됩니다. 내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 내란. 바로 그게 성립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포고령 1호에서 이 국회에 대해서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이 포고령, 이게 정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 내지는 변명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너무나도 궁색합니다.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이 있을 당시에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니 그 대통령한테 국회 해상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즉 국회가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을 권한 자체가 없었을 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하는 그런 포고령 예문이 있었는데, 그 예문을 그냥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갖고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간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주의해서 그걸 갖다가 알아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어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런 계엄을 내리고 그 다음에 포고령을 선포한 게 아니라 이거는 단순한 실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여러분들 법률 전문가로서 살아온 윤석열 대통령, 검사 생활만 거의 30년 가까이 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또 대통령 주변에 얼마나 이런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참모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무능함을 강조하면서 내세우면서 자기가 실수를 했다. 자기가 이런 법리적인 오해를 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빌드업, 일종의 밑밥을 깔아놓는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변명 또는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수긍할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러한 대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달에 쓴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윤석열 내란 혐의 수사재판 쟁점 분석입니다. 부제는 국회 봉쇄, 의원 체포, 표결 방해 지시 여부가 내란죄 쟁점, 이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쓴 기사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쓴 기사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12.3 계엄 선포의 의도에 대한 추단을 배제했을 때의 얘기다. 결국 핵심은 계엄 선포 행위의 의도다.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가 진정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냐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물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군 병력이 진입 점거하고 경찰이 국회 출입 통제를 한 점은 그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계엄 선포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뭡니까? 바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이런 주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권한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의도와 그 목적, 그리고 또 이 계엄 작전 시행 과정 중에서 드러난 그런 행위들, 이 행위들의 정당성, 적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내란죄 혐의가 너무나도 짙다, 이런 것들을 갖다 지적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헌법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반국가 세력들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딴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동문서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계엄 선포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부당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헌법 제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어디에도 계엄군의 국회 통제를 명시한 대목은 없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그 당 부당을 판단하고 해제 요구 등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이므로 계엄하에서도 그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계엄법을 봐도 그렇다. 해당 법률 제6조는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조 1항은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통해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을 뿐인데 입법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갖다가 대통령이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 그런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또 답변서를 통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해당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요약한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정말 누가 봐도 헌법을 위반한 그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그 포고령 1호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아니 국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엄 선포 하에서도 이 행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고 또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당부당을 평가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이 국회를 갖다가 군을 동원해서 장악하려고 했다. 실제 군이 국회를 점거했다. 그리고 또 이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 본청까지 물리력을 행사해서 진입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 포고령은 김용현이 그냥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잘못했고 나 윤석열이 부주의해서 간과했을 뿐 실수였을 뿐 이거는 전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권능 행사를 함에 있어서 또는 대통령이 정말로 이 계엄이라는 건 뭡니까? 헌법과 계엄법에 나온 것처럼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 행정사법 기능의 현저한 마비가 우려될 때 그야말로 이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통상적인 수단으로서는 힘들 때 군을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국민 기본권이 제약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이 계엄을 시행하면서 그 근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포고령을 선포를 하는 과정에서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부주의해서 간과했다. 그 간과한 내용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헌재에다가 이런 취지의 답변서를 내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궁색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이런 답변서를 받아들고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다음 이 윤석열 대통령 답변서와 관련한 다음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